10월 쇼크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 대책을 마련해달라면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도 공매도 반대 의견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 상정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열릴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내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규 기자, 이번에 얘기 나오고 있는 공매도 금지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식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공매도에 대해서 찬반이 좀 분분하고 금융당국에서는 그 한시적 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식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자, 폐지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 이렇게 밝힌 것인데 다소 좀 파격적으로 보여지죠. 그럼 이런 개정안이 발의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조 의원도 이런 점을 들어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8월 말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 현황을 이제 보면은 일단은 공매도 제도가 복잡한 절차 수수료 문제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좀 짚었고요. 이를 보여주는 수치로 8월 말 그러니까 현재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공매도 잔고는 16조 9천억 원인데 반해서 개인은 40억 원에 불과한 수준이죠. 이런 점을 좀 문제로 들어서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개인들이 공매도 거의 못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절대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높은데 이 자금을 좀 상세히 한번 뜯어보죠. 그러니까 또 그 개인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을 나눠보면은 그중에서도 또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것인데 사실 우리 시장을 전체적으로 봐도 다른 증시에 비해서 외국인 영향력이 큰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 급락을 이끈 것도 셀코리아라고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을 좀 확인해 준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심지어 국민연금 같은 우리나라 기관 투자가들이 증시 버팀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여론까지 나오면서 그 외국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충우 기자가 방금 얘기를 해준 것처럼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증시가 급락을 했던 건데 그러면 반대로 외국인 입장에서 공매도 걸어놓으면 또 외국인만 수익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계속 들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경태 의원 측에서 낸 자료를 보면은 그 우리 증시가 10월 한 달간 13.86%, 14% 가까이 떨어졌는데 반면 공매도 투자자들은 14.67% 수익을 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매도 투자자들이 다 수익을 낸 건 아니지만은 그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보니까 주가는 하락했고 주가가 하락한 만큼 그 공매도 투자자들은 수익을 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매도 투자자들의 비중을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그 청와대 국민청원 얘기 잠깐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어떤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수 상위 목록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침몰하는 주식시장 그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청원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청원글이 호응을 많이 얻어서 무려 이제 청원 동의 수가 2만 6천여 명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이 청원자가 얘기한 것이 지금 증시 폭락은 미국 금리 인상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 이런 거시적인 요인도 있지만은 그 정부의 무관심과 외면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주장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식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 이런 내용이 청원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예전에도 한번 이뤄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당국이 이제 비상대책, 컨틴전시 플랜의 일환으로 예전 위기 상황 때 시행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예전 사례를 한번 보면은 2008년도에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에 유럽 재정위기 때죠. 그러니까 2008년에는
그해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시행을 했고요. 2011년에는 그해 8월까지 이제 8월부터 2달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금융당국이 긴급 시장을 점검할 때 공매도에 관련된 얘기는 나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금융당국 조치도 금융시장 위험도에 따라 강도가 다른데 아직은 그 2008년 그리고 2011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모두가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반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008년 당시 상황을 보면은 그때 우리나라가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다른 나라와 좀 협의 끝에 함께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때 주변국 분위기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 독단적으로 나홀로 하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상황을 보면은 그 자금이 활발히 움직이는 액티브 자금 중에서도 특히 기관보다 외국인이 비중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외국인의 유동성이 또 다시 좀 마를 수 있다라는 비판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과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기간 동안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시장 유동성이 줄어드는 유의미한 수치를 확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동성과 변동성에 대한 그런 관계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거래량이 줄고 이렇다 보니까 조그만 거래 변화에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장 급락폭이 큰 상황에서 그 유동성이 줄고 변동성이 좀 커지면은 시장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우리만 나홀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에 부추겨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부작용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한다. 한시적일 수 있겠으나 이것도 좀 힘들 것 같고 하다 보니까 금융당국에서는 그러면 반대로 개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투자를 한번 열어주자라는 스탠스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도 글쎄요.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예, 보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을 아예 없애기보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식으로 이제 금융당국에서 좀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방안들을 보면은 그 증권금융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풀을 좀 확대하자. 이런 방안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확대하냐면은 그 주식을 빌려주는 개인 투자자가 아무래도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종목도 제한이 되고 또 수량 자체도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주식을 빌릴 수 있는 풀 자체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한테 수수료를 좀 더 높게 주고 그래서 종목과 그 투자풀, 주식 수량수를 확대한 다음에 그 풀에서 개인들이 주식을 용이하게 빌릴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수료를 높여서 빌려주는 풀을 넓히다 보면 아무래도 그 주식을 빌리는 사람도 좀 부담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방안은 한계가 있고 또 오히려 기관과 개인의 자금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좀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일 수 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또 불만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렇게 개인들의 불신을 키우게 된 계기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차익 공매도 위반 사례가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당국에서 어떤 조치를 내놔도 이미 개인들의 불신은 좀 커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들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공매도를 아예 금지하기에는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폐지는 불가하다. 이런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국회 공매도 금지 법안이 발의된다면은 이에 앞서서 아마 공청회를 할 것이고 또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그래도 좀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논의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이번 법안 상정에 대해서 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충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